네, 오늘 이제 라이브 362번째 목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입찰 전에 제가 얘기한 얘기를 좀 듣고 제 조언을 좀 듣고 충고를 좀 듣고 입찰표를 좀 정확하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입찰함에 봉투를 지금 집어넣어라 라고 제가 오늘 좀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 들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제가 경매 영상을 올린 것도 많지가 않고요.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9월 달에만 불허가 상담, 그러니까 입찰 상담도 아니고요. 모두 불허갑니다. 일단 경매 낙찰을 받은 직후에 연락 오신 분들이 지난달에만 제가 상담 건수가 9건, 평균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상담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전화 상담, 이제 절반은 방문 상담인데, 비용을 내면서까지 그 상담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예요. 낙찰을 받고 보니까, 야, 이거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에, 이거 대금을 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금을 내면, 보증금보다 더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대금을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비싸게 받았거나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금 1,000만 원보다 손해가 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낫다. 그게 더 손해를 양쪽, 물론 다 손해지만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은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손실이 더 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도 안고 가야 되느냐, 아까운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근데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뭐 나름대로는 조사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얼마나 조사하셨냐, 꼼꼼하게 조사하셨냐, 그리고 확신에 차게 조사하셨냐 그랬던,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 물론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확신이라는 거는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충분히 노력을 했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안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답을 한다는 거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거는 많이 보고 뭐 많이 갔을지는 몰라도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죠.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지난달에 상담한 케이스에서는 불허가를 받을 만한 뭐 물론 뭐 저희야 전나 김 변호사 같은 경우도 불허가를 아예 뭐 변호사 그 사건 수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뭐 김 변호사가 혼자 다 가는 건 아니니까 저하고 나누니까, 저도 뭐 적은 돈도 아니고요. 보통 뭐 3, 400을 저희가 받으니까 그러면은 그 비용을 받으면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런데 제가 사건 수임하라고 우리 김 변호사나 저한테 맡기라고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야 그걸 맡아갖고 진행을 하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뭐 저희 돈 벌자고 안 되는 거를 희망고문 시켜서 돈을 받아갖고 어거지로 진행시킨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불허가 되기가 어렵다. 돈을 저희한테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보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임료 진행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맡을 수 없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앞으로 해결책, 불허가 작성법이나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 뭐 조언 정도를 드리는 거지, 뭐 불허가를 내기 위한 어떤 방편을 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상담이 되고 말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썼지만 보증금 봉투에 보증금을 넣고 입찰함에 입찰표를 넣는 순간에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 가서 내가 낸 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법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입찰함에 넣는 거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뒷일은 책임 못 지는 거지. 그만큼 돈 봉투를 넣기 전에, 입찰함에 입찰표 작성한 걸 넣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해 갖고 확신에 차서 뭐 떨어지더라도 내가 조사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 금액이 맞아,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어, 그리고 넣어야죠. 넣고 나서 비싸게 내가 받은 거 아니야? 왜 입찰자 수가 이렇게 적지? 왜 나 혼자 입찰을 했지? 받고 보니까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이분들이 실수를 했나? 아니면은 만용을 부렸나? 뭐 저 옛날에 만용 부린 적 있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 진짜 뭐 7일, 뭐 7회, 8회 유찰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라고 숨어 있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서류 열람하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최저가로 떨어질 때 제가 야 여기는 내가 1,000만 원 내가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넣자 라고 해서 입찰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서류 연락을 했던 옛날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만용이죠. 만용. 예, 만용이죠. 그거는 그냥 객기를 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몰랐을까? 경매라는 것 자체 물건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 뭐 이게 빌라인지 사무실인지 그런 것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경매라니까 입찰을 했나? 저는 그래서 실수했으면은 뭐 안타까운 거고 만용이면은 뭐 안타까운 거보다는 참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만용은 뭐 약이 없으니까 무지는 배우면 되지만 근데 제가 요 세 가지 중에 뭐 있을까라고 상담을 지난달에도 그렇고 여지까지 수백 건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도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고 만용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에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제가 상담 불어가 뭐 유튜브에 불어가를 치면 홍티경매 뭐 제가 올린 영상이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게 제일 많이 검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어가 관련해서는 저한테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정답을 드리지 못하고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근데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뭐 완전하게 정확하게 입찰을 한 분에 대해서는 물건도 멀쩡하고 그 금액을 좀 높이 쓰고 본인이 시세 조사를 잘못하고 조사를 잘못해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떠안는 거를 모르고 그렇게 입찰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뭐 방법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예. 제가 경매 계장이라고 담당 계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실수도 아니고 만용도 아니고 무주도 아니면 제가 내린 정답은 게으르다. 예, 그 게으름이 정답이에요. 게으름이. 근데 여기서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자거나 뭐를 안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자꾸 미뤄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때를 놓치거나 임박해서 막 벼락치기 뭐 그런 것들을 갖다 게으름이라고 하는데 경매에서 게으름은 뭐냐면요. 입찰 물건을 3번 조사하고 4번 조사하고 5번 조사하고 그러면은 게으른 게 아니고 한 번 조사하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에 관계없이 얼마만큼 현장에 가서 똑소리 나게 똑 부러지게 내가 현장을 파악하고 왔느냐. 그 정확하게 뭐 등기부상에 관련된 내용은 뭐 유료 사이트가 해주긴 하겠지만 현장 가서 혹시 모를 문제점 있는 것들 이상하다고 꼭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건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다 확인을 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자주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주 가는 게 좋죠. 어차피 내가 입찰벌 물건이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 아니라 더 가야죠. 가서 보고 또 보고 해야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다 가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반복은 중요하지만 여기서 몇 번을 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조사를 똑부러지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지난달에 상담한 분들 제가 그 1시간 가까이 상담을 뭐 이상도 하면서 다 제가 느낀 느낌은 뭐냐 제가 딱 드는 그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안타까운 느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는 이분들이 정말 많이 갔다고는 하지만 그냥 가서 보기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물건에 입찰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을 써서 내가 확실하게 뭐 신념에 차갖고 입찰함에 넣을 수 있는 자신감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에 대해서 많이 갔을진 몰라도 물건 조사에 미비한 게 너무 드러났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수천만 원에서는 뭐 많게는 수억 원 하는 물건인데 이런 거를 결국에는 돈 주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약금 넣고 나중에 잔금 치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수천 수억 원 물건을 사러 가는데 아니 한두 번 두세 번 가서 눈으로 훑어보고 대략 그냥 대충 보고 바쁘니까 가야 돼. 아니 세상에 바쁘니까 가긴요. 몇 천만 원, 몇 억 원 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바쁜 게 이게 먼저 바쁜 거지. 바쁘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바쁜 걸 먼저 하고 이걸 해야지.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경매물건 조사를 등한시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대충 와서 보고 일단 보는 거에 사람들은 안도를 해. 참 재밌는 거는요. 경매하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해당 물건을 보면은 그냥 모든 걸 다 조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해당 물건을 봤다는 거 하나가 마치 모든 걸 뭐 본 것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제가 얘기했지만 잘못된 거고요. 그 물건을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완벽하게
그 설명할 정도는 돼야죠. 야, 이 물건은 이렇고 저렇고 요런 문제점이 있고 뭐 저기 발코니는 지금 뭐 불법 개조가 뭐 한 2평 되고 그게 조기야. 뭐 여기는 빌라가 아니고 사무실이고 아니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예, 그 능력은 내가 가서 조사한 거에 바탕이 되는 거니까 이건 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갖춰야지, 만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내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설명조차도 완벽하게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왜 그러지? 이런 대답을 한다면 그 물건 입찰하면 안 되겠죠. 예.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 철저한 조사가 사실 필요한 물건보다는 필요 없는 그냥 뭐 그런 물건이 더 많아요. 예. 깨끗하고 그냥 안전하고 무난한 물건이 많아요. 그 가격만 제대로 조사하면 충분히 입찰표 쓰는데 문제가 없는 물건이 더 많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히 조사를 게을리하면은 그냥 금액을 나도 모르게 높이 써버리고 또 지난번에도 그런 분 있었지만 실수해갖고 입찰표에 0을 더 써갖고 억대를 쓸 걸 10억대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건 뭐 낙찰을 뭐 대금을 낼 수가 없죠. 무조건 포기해야지 보증금을. 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을 하고 제가 입찰표에 동그라미 넣쓴 사람도 제가 몇 명인가 벌써.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철칙을 지키자. 그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입찰 들어간 물건을 자유롭게 설명하고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술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만들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 1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거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저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근데 재생 목록이 아마 재생 목록이라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뭐 동영상이 있고 뭐 있고 재생 목록이라고 그 편말이 보입니다. 그게 클릭할 수 있는 게 보이면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부동산 중개소 임장조사 홍티의 팁 거기 영상이 여기 보시면 48개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8, 9개는 빼고요. 그 중에서 뭐 경매 물건 조사하는 거 제가 2019년도 요때 한창 경매 우리 스터디도 하고 할 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편집까지 하고 하루 종일 걸려서 1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한 8시간 걸쳐서 제가 만든 정말 소중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은 뭐 지금이나 뭐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때 제가 여러 가지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경매 물건이라는 것도 그렇고 많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어떤 물건을 바라보더라도 사물을 바라볼 때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내일 본 거, 내일 볼 때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못 봤던 게 어저께는 못 봤던 게 오늘 볼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내가 미처 간과했던 것이 내일 보게 되면은 오늘 간과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 물건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을 제가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내가 또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북쪽에서 볼 때하고 서쪽 볼 때하고 동쪽 볼 때하고 남쪽 볼 때하고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 사람은 옆모습이 너무 괜찮아서 앞으로 보면은 근데 옆모습은 아닌데 앞모습 보면 또 괜찮고 뭐 이건 뭐 어쨌든 뭐 그냥 뭐 사람 갖고 얘기하는 건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호감도에 따라서 옆모습은 호감이 있었는데 앞모습 보니까 비호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든지 그렇지만 경매의 물건 경매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좀 자주 가서 보고 좀 오랜 시간 잠깐 가서 보지 말고 부동산 한두 군데 들리지 말고 좀 오랜 시간 머물고 그냥 느긋하게 여유롭게 와서 조사 시간을 여유롭게 와야죠. 쫓기듯이 오면 되겠습니까? 당장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고 어딜 가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는데 그 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일단 대충 물건 보면은 90%한 거지. 그런 느낌으로 입찰을 하니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도 여러 군데 들려보고 분위기도 익혀보고 동네 주민도 만나보고 해당 집주인, 해당 경매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뭐 담력을 좀 키워서 두드려서 만나보고요. 그 사람 괴물은 아니니까 만나도 돼요. 해 안 끼칩니다.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해당 경매 물건인지 벨을 못 눌러. 그러니까 제 여기 영상이 있으니까 벨 누르는 법도 제가 아마 다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눌러서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영상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조사를 좀 꼼꼼하게 하시면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반복해서 보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입찰표를 쓸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이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저는 이 수학 정석을 참 좋아해요. 예, 수학 정석. 예, 이거는 이제 기본. 예, 기하 벡터 이건 기본 정석이고 요건 이제 실력 정석. 예, 요건 실력 정석. 실력 정석 기본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는 이 정석이 참 좋은 게 이건 뭐 제 좌우명. 예, 이것 저 카페에도 올린 것도 있고 일사성지. 예, 요거 유급필용. 이거는 시근종태, 인지상정, 신종여시. 예, 요거 뭐 이건 제가 좋아하는 성격구조 좌우명이어가지고 뭐 뭘 적어놓은 것도 있네. 뭐 저는 열심히 했네. 자, 제가 정석을 보여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요즘 글쎄요, 저보다 수학을 더 잘 가르치고 실력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수능 시험에서 수학을 모의고사든 뭐든, 예, 만점을 받아본 만점 가까이, 만점이야 제가 맞으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애들 가르칠 정도가 된 정도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학의 제가 정석을 오늘 보여드린 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수학 정석 기본을 보라는 게 아니고, 수학의 정석만 10번, 20번, 30번 보다 보면 제가 그렇게 몇십 번을 보다 보니까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거지로 답안지를 보고 억지로 이해를 내가 시키던 것들이 두 번, 세 번 볼 때는 그 문제가 보이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다 보면 한 번 제대로 안 거는 그 다음에는 스킵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볼 때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두 번 볼 때는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볼 때마다 많이 줄어들고요. 같은 문제를 수학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그 같은 문제를 봐서 이 문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여러 번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문제에서 파생된 기타 응용된 문제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모르죠, 잘.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라고 얘기해도 그냥 한 번 풀고 대충 모르는 건 설명 듣고 답안지 보고 그리고 넘어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다음에 나오면 또 모르는 거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나중에 수학 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영상 올리는 것도 있었지만 콩티캐슬에서 어찌됐든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물건도 자주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주 가서 이리저리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오늘 본 게 오늘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내일 볼 때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잘 몰랐던 거 내가 강구했던 것을 내일 보면은 또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수학하고 저는 경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경매 영상이나 이런 것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경매하고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수학 잘하는 비법,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반복해야지. 시간 들여야죠. 시간 안 들이고 어떻게 수학을 잘해? 한순간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수학은 계속 풀고 보고 또 보고 해야죠. 예. 그래서 경매 물건도 보고 경매를 잘하는 비법? 뭘 잘해요? 앉은 자리에서 어떤 분은 입찰가를 맞춘 다음에 자기는 가보지도 않고 입찰가를 맞춘 다음에 글쎄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현장에 가서 아무리 아파트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세가 다 드러난 흔한 볼 것도 없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우리 옆집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봐야죠. 우리 집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매물건 조사는 요즘 권리 분석은 유료 사이트가 너무 잘 나왔어요. 특히 제가 보는 지주옥션, 전 지주옥션을 제일 좋게 오랫동안 봐왔고, 또 그동안에 구독션인가 뭐고 다 봤는데, 지주옥션을 가장 제가 선호하고,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나 보면은 권리 분석이고 뭐고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예요. 예. 권리 분석은 지주옥션에 맡기면 되고요. 지주옥션이 90% 이상을 다 해결해 주니까, 예. 90%가 아니라 99% 같아. 1% 정도의 좀 미비한 거. 그것도 지주옥션에서 알려줘요. 입찰을 내가 안 할 뿐이지. 예. 그래서 권리 분석은 유료 사이트를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경매를 할 수억 원짜리 입찰을 들어가는데 지주옥션 100만 원이 아까우면 말이 됩니까? 예. 물론 한 번 보고서 말 거라면 100만 원이 아깝겠지만, 예? 그러나 그 물건을 내가 낙찰 받으리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다음에 또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억 원짜리 물건에 경매 입찰할 사람은 100만 원짜리 지주옥션 당연히 선뜻 그거는 구입을 해서 구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우면은 경매 물건 경매할 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 이거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가보면 눈에 보인다고요. 예,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여유를 갖고. 예.
자, 그리고서 이제 제가 지난달에 또 상담하면서 이분들한테 제가 또 안타까운 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린다는 건 뭐 욕심을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욕심이 눈을 가리면은 사실 제대로 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과욕이거든요. 욕심이라는 게 많이 가지려는 게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꼭 쟁취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과욕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경매 물건을 보더라도 내가 이걸 낙찰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못 받으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물론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저도 지금까지 입찰 본 것 중에 아까운 것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깝다고 해서 금액을 올리는 거는 내 스스로 내 살을 깎아먹는 거니까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적당한 금액선에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입찰가를 쓰고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고 어떤 이제 그 중에 한 두세 분은 받고 보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입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그때 못 봤던 게 보인다는 거죠. 왜 못 봤을까 그때? 아까운 거지.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 물건이 너무 좋아 보이면 장점만 눈에 보이고 단점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는 오늘보다 내일 볼 때는 내가 그때 이거 실수했구나 느끼는 거죠. 예. 경매에서 그런 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매 물건을 볼 때는 이걸 내가 꼭 쟁취해야지 낙찰 받고야 말 거야라는 생각은 버리고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갖고 합리적인 입찰가를 쓰기 위한 조사를 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적당한 선, 내 능력 선에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무리하게 대출 더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적정선에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주 보고 반복하다 보면은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